지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했던 자기 개발 아무 소용 없어요. 당장 입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우리의 변화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몇몇의 정말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별을 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내 변화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특히나 상대방이 특정한 불만을 계속 어필해 왔는데 이별 후에야 내 단점을 개선할 의지가 생긴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가 결국 상대방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변화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별 후 기간이 짧게 시도하는 단기적 재회 상황이건 아니면 일정 유예 기간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하는 장기적 재회건 상대방이 내 변화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나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얻거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기에 재회 확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내 변화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개념과 팁, 그리고 예시 멘트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별 후 내 변화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타이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별 직후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이 상황에 대한 관점이 변한 경우, 두 번째로는 장기 재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유예 기간 이후 다시 접근을 하며 내 변화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경우, 대체로 1번의 상황, 즉 이별을 통해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며 얻게 된 그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진짜 이제는 우리 사이의 문제를 깨달았다.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나를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줘. 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서 이전과는 다른 요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주제, 지속 기간, 성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단기적 변화가 있건 없건 재회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개선 요청을 해왔던 부분을 우리가 이별 이후에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격 실감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겐 이미 내 변화와는 상관없이 우리와의 관계 그 자체에 질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가벼운 문제라면 이별 직후 내 관점 변화를 상대방에게 어필함으로써 즉시 재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만큼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가벼운 문제는 아니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별 후에 가장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 알겠어. 근데 난 널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네가 변하건 말건 나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나를 정말 놓아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은 상대방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일 거라고 현실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에요. 이별 직후에 우리의 변화는요, 상대방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은 그간 자신이 연애를 하며 겪은 상처이고 그 상처로부터 지금 이별을 통해 도피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상대방의 감정이 회복하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우리 변화를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별 이후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 뒤 다시 접근을 하며 내 달라진 모습을 재회의 무기로 활용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성찰과 자기개발을 하며 정말 예전과는 다른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칩시다. 대체 이 모습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할지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할까? 내가 그간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변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별 후에 SNS로 자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모습이라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올리곤 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모습이라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이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물론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다수 많은 케이스들은 이 결과가 아닌 이 과정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크게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인일 때는 이런 노력이 예뻐 보이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별을 한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한 이 거시적인 변화를요,
결과로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더 임팩트도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내가 그간 해온 활동 등을 막 나열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변했다는 것을 말로 어필하는 것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래 너 참 고생했네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방학 숙제 검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즉 상대방이 나보다 더 상위 프레임에서 하위 프레임에 있는 나를 그냥 치하를 하는 것이므로 가치가 증명되기보다는 여전히 상대방에 비해 역학적으로 가치가 낮은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가치 증명은요, 우리 입으로 자랑하듯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상대방 귀에 내 변화를 큰 소리로 광고를 할 게 아니라 들릴 듯 말 듯한 소곤거림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상대방이 내 변화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내 변화를 상대방이 인지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이 타이밍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어투입니다. 특히 교양이나 품성 등 이 내면적인 모습이 가장 쉽게 드러나고 의도적으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어투예요. 인간으로서 한 개인의 수준을 그 사람의 어투만 보더라도 대부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어투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는 것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재회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외모 변화랑 이 어투 변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변화는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추후 이어지는 재회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모든 변화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그간 겪어온 변화에 대한 노력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인정을 받고 싶겠죠. 내가 이만큼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요, 지금 단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내 변화를 인지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물론 이런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도 우리에게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말투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더 어려운 변화인 사고의 변화나 내면의 성숙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자신의 내면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말이 바뀌면 내면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투 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 변한 것 같은데 이 어투부터 행동까지 뭔가 내면이 성숙해지고 달라진 것 같아.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네. 자,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상대방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상태이겠죠. 즉 재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내 변화를 상대방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 과거 행동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필한다. 두 번째, 과거 전반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필한다. 세 번째, 당신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빙자하며 관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자, 물론 여러분의 상황들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주제가 다르므로 모든 상황 해석은 어렵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별 상황의 예시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였고 스트레스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너랑 헤어지고 나서는 상황이 이해가 가면서도 좀 추상적이었어. 네 입장이 이해가 가긴 갔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너한테 잘해줬던 것들도 있었는데 이별이 거두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나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나 나름대로는 너를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 이해가 가야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 시간이 지나고 책도 읽어보고 또 좋은 사람들 강의도 들어보고 또 무엇보다 네 입장에 있을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 과거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더라. 나는 서운함이 생기면 그 서운함이 합리적이건 합리적이지 않건 너한테 말하면서 털어내야 서로에게 쌓이는 앙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 네 잘못이 아닌 일이라도 너로부터 생긴 서운함이 있으면 표현하고 털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사사건건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는 직장 상사 갑질이나 다를 바가 없겠더라. 말로는 풀어내고 미래에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쌓이고 쌓일수록 직장 상사 눈치를 보고 회사에 대한 애정은 떨어지잖아. 그런 과정이 빈번할수록 내 눈치를 봐야 하고 일상적인 연애 환경이 피곤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한테 서운함은 사라지고 미안함이 마음에 가득 차던 시기가 오더라. 그때부턴 나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그 과정이 나쁜 과정이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2번 이 주제를 주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이나 미래에 결국 겪게 될 과정이어서 그때 겪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한 가지 아쉬운 건 내가 이걸 좀 더 미리 알았다면 너랑 더 잘 이어나갈 수 있고 너한테 부담을 좀 덜 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지.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이 관계민의 비전을 과거에 대한 대처의 아쉬움으로 빙자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런 멘트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이후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여전히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밝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목표는요, 상대방에게 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를 하는 것이지 곧바로 오늘 당장의 재회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